자, 저희가 오늘은 계리지 컴퓨터 일반 모의고사 문제로 일단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교재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보시면은 바로 실전 모의고사 1회분이 나와 있죠. 자, 먼저 1번 문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무선 랜 환경에서의 위협이 증가되고 있다. 다음 중 무선 랜 보안의 위험 요소에 들지 않는 것 그랬습니다. 자, 1번. 보기 1번에요. 무선 방화벽 사용. 2번. 복제된 액세스 포인트. 3번. 서비스 거부 공격. 그 다음 4번. 애드 훅 연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위협과 방어의 그 차이점을 갖다가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보기 1번에 보시게 되면은 방화벽 이야기가 나오죠. 자, 방화벽은 어떤 외부의 어떤 해커들의 침입으로부터 막고자 하는 그런 어떠한 방어의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답 자체는 1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선 방화벽은 위험 요소가 아니고 방어 요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액세스 포인트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바로 이 액세스 포인트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 액세스 포인트는 결국은 공유기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떠한 이제 모바일 로드들을 갖다가 연결시켜주는 그런 어떤 장치가 공유기인데 이 공유기를 통해서 많은 어떤 해커들이 그 정보를 갖다가 빼낼 수가 있는 그런 어떤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죠. 장점은 바로 네트워크를 갖다가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중요한 부분이 되지만은 또 단점으로는 해커들의 바로 이 공유를 통해서 어떤 중요한 어떤 정보를 갖다가 빼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또 이 공유기, 즉 비밀 패스워드가 설정되지 않고 복제된 그런 공유기 같은 경우는 바로 중요한 위험 요소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복제된 액세스 포인트, 바로 이건 위험 요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디도스 공격이라고 하는 게 있네요. 디도스. 자, 우리가 도스 공격 또는 디도스 공격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요즘에 이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어떠한 보안의 어떤 위험 요소가 되겠는데, 이거는 특정 어떤 IP 주소로 가진 어떤 타겟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량의 어떠한 정보를 갖다가 이렇게 보냄으로써 그 어떠한 장치를 갖다가 다운시키는 그런 어떠한 하나의 중요한 해킹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애드훅이라는 용어가 나오네요. 자, 이 애드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바일 로드들을 갖다가 피어투피어 방식으로 서로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모바일 장치를 연결하는 방법이 애드훅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원래 있던 기반 구조, 스트럭처, 어떠한 인프라 방식으로 연결할 수가 있는데요. 이 애드훅 방식은 바로 이 공유기를 갖다가 이용해서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저기 보게 되면 2번, 3번, 4번은 전부 다 위험 요소가 되겠고 방화벽 자체는 방어 요소가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일괄 처리 시스템과 관련성 있는 운영체제 특성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일단 일괄 처리가 배치 프로세싱이죠. 그러죠? 배치 프로세싱과 그 다음에 이게 비교가 되는 것이 리얼타임이 있습니다. 리얼타임 프로세싱. 그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저기에 관련된 문제 같네요. 자, 먼저 보기 1번 리스폰스 타임. 바로 응답 시간이 얼만큼 향상할 수 있냐. 그런 어떤 문제. 그 다음에 릴리어빌리티. 신뢰성의 문제. 또 3번 스루풋. 처리량. 그렇죠? 그 다음 4번 타임 슬라이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일괄 처리의 특성을 갖다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배치 프로세싱은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일정량, 그 다음에 일정 주기별로 데이터 한꺼번에 모아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모아서 처리하다 보니까 어떤 시스템 측면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효율적이죠. 그러죠? 데이터 딱 모아서 한꺼번에 쫙 처리하기 때문에 시스템 면에서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그렇지만 그 준비 작업이 좀 오래 걸리겠죠. 데이터를 모아서 또 적재하고 그 다음에 또 실행하고 그런 어떤 셋업 타임이라고 표현하는데 준비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반면에 리얼타임 같은 경우는 바로 실시간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죠. 그러죠? 실시간. 그래서 응답 시간을 갖다 향상하는 것이 주 목적이 되겠어요. 따라서 배치 프로세싱의 가장 핵심은 어떻게 하면은 많은 데이터를 갖다가 처리하느냐라고 하는 스루풋. 그렇죠? 스루풋은 우리 처리량이라고 표현하는데 처리량을 갖다가 향상하는 것이 가장 주 포인트가 되는 거고, 리얼타임 같은 경우는 실시간 시스템 같은 경우는 바로 금방 얘기한 대로 응답 시간이죠.
응답 시간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은 줄여야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주 목적으로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의 리스폰스 타임은 바로 실시간 처리 시스템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다음 릴리어빌리티라는 것은 어떤 오류 없이 어떻게 시스템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우리가 신뢰성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실시간이나 배치 프로세싱 전부 다 포함되는 그런 개념 같고요. 그다음 타임 슬라이스라는 용어가 나오죠. 타임 슬라이스는 CPU의 시간을 갖다가 이제 분할해서 여러 사용자들에게, 즉 다중 사용자들에게 CPU를 번갈아 가면서 쓰게 해주는 그런 어떠한 우리가 이제 시분할 시스템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4번 타임 슬라이스는 시분할 시스템의 그런 특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괄 처리는 바로 데이터를 한꺼번에 모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바로 처리량과 관련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2번의 답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3번 문제입니다. 자, 3번 문제. 다음 중 인터럽트의 발생 원인이 아닌 것 그랬네요. 자, 우리가 이 인터럽트 문제는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터럽트의 이제 발생 원인도 알아두시고 인터럽트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도 같이 우리가 공부를 하시고 좀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자, 어찌되었든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원인이 아닌 거죠. 1번 CPU의 오류다. 2번 입출력 요청 시에, 3번 메모리 영역을 침범했을 때, 4번에 서브루틴을 호출했을 때. 자, 먼저 보기 1번에 보면은 CPU 오류라는 것은 바로 CPU, 또 메모리 장치, 입출력 장치, 그럼 장치들의 오류죠. 그래서 보기 1번은 무슨 어떠한 인터럽트가 걸리게 되냐면은 바로 머신 체크, 기계착오라고 표현하죠. 기계착오. 우리가 인터럽트다라고 표현합니다. 기계착오. 그래서 머신 체크 인터럽트에 의해서 발생 인터럽트가 일어나는 거고. 그다음 입출력을 요청했어요. 입출력 요청했다는 얘기는 어떤 사용자 프로그램에서 프린트를 한다든가 리드를 했을 때 무엇인가 저 디스크라든지 또는 프린터에 가서 이제 입력하든지 출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것을 사용자 프로그램에서는 직접 처리하지 못합니다. 바로 어떻게 처리하냐면은 운영체제의 도움을 받게 돼요. 바로 운영체제의 도움을 받는 인터럽트가 바로 뭐냐면은 슈퍼바이저 콜이죠. SVC 인터럽트가. 이것을 통해 가지고 바로 입출력을 요청을 갖다가 하게 되고 우리 그걸 갖다가 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은 입출력 요청은 바로 SVC 인터럽트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3번, 보기 3번에 보면 메모리 영역을 침범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메모리 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바로 이제 우리 사용자 프로그램에서 무엇인가, 그 프로그램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는 메모리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을 잘못 짰습니다. 그래서 실제 내가 접근할 영역이 아니고 다른 영역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영역에 있는 것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발생하는 그 인터럽트가 있는데 그런 인터럽트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프로그램 체크, 그러죠? 프로그램 검사 인터럽트다라고 표현합니다. 또는 이거 이제 같은 말로 우리가 이제 내부 인터럽트다라는 표현도 쓰고 있죠? 내부 인터럽트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 인터럽트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즉 명령어를 잘못 썼을 때, 그러죠? 그 다음에 어떤 프로그램과 이제 프로그램 짤 때 0으로 어떤 값을 나눌 수가 없는데 0으로 나눴을 때, 그 다음에 스택이 이제 오버플로가 됐을 때, 그 다음에 저희 보기에 있는 대로 메모리 영역을 침범했을 때, 그때 다 걸리는 것은 바로 프로그램 검사 인터럽트에 의해서 인터럽트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기 4번은 서브루틴 호출이에요. 서브루틴 호출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메인 프로그램, 그러죠? 자, 프로그램을 쭉 작성을 하면은 여기 보게 되면 내가 이제 프로그램 작성을 한다고 한번 봅시다. 여기가 이제 메인 프로그램이다 하는데 쭉 작성하다가 내가 또 다른 어떤 부분을 갖다가 호출할 수가 있어요. 콜 L을 ABC다 그러면은 또 다른 어떠한 프로시저 ABC를 가가지고 저걸 호출을 하고 여기서 어떤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리턴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을 만나면 다시 이제 복귀가 되겠죠. 자, 이것은 인터럽트 개념이 아니고 어떤 제어의 흐름을 갖다가 이쪽으로 옮겨주고 처리가 끝나면 다시 복귀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의 한 기술이지 저것이 어떤 이제 운영체제에 영향을 주는 그런 어떠한 내용은 아니죠. 그러죠? 그래서 인터럽트의 원인이 아닌 것은 바로 보기 4번이 되겠습니다.
서브루트 놓치는 안 되겠습니다.